막세익과 식사합시다.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거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분야에서든 그 분야의 고수분들, 이창호 구단이라든지 이만기 씨라든지 허재, 서장훈 이런 사람들 보면 그 고수분들의 철학이나 뭐 그분들의 어떤 생활의 원칙이라든지 이렇게 들으면 참 주식에도 적용이 많이 되거든요. 최근에 이창호 구단이 부득부탐이라고 또 쓴 책이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나온 지는 한 2년 된 것 같은데 읽어보면 주식하고 너무 똑같아. 조은영 구단하고 그 이창호 구단은 바둑의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바둑 안 두시니까 잘 모르시죠? 네. 네, 바둑 안 두시죠? 장기만 좀 듣죠. 네. 조은영 구단이 어떤 분이시었냐면 조재비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엄청 빨라요. 바둑 두는 속도가 엄청 빨라. 근데 이창호는 고수톱으로 치면 경로당 고수톱이에요. 경로당 바둑을 두듯이 천천히 두는데 굉장히 민첩하게 두는 조은현 구단 밑으로 14살 땐가 어릴 때 이제 제자로 들어갔다가 그 제자로 있으면서 조은현 구단의 그 아성을 깨기 시작해요. 같은 집에 있는데 그 바둑 대국에서 이제 결승전에서 조은현 구단을 이기고 돌아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창호 구단이 어느 정도 대단한 분이냐면 중국에서 시진핑은 몰라도 이창호는 안다 라고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바둑을 두는 사람인데 조은현 구단이 엄청난 화려한 드리블을 하는 축구 선수라면 이창호는 난공불락의 축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조은현 구단이 축구를 해가지고 7대 0으로 이런 축구를 하면 이창호 구단은 1대 0. 1대 0으로 이긴 게 총 50번 중에 한 45번? 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은 공격보다는 계속 탄탄하게 지켜나가다가 바둑은 이제 집 싸움이거든요. 집을 내가 한 집, 두 집, 세 집, 뭐 10집 내가 이제 반집이라도 더 확보한 사람이 이기는 건데 공간을 누가 많이 먹었느냐. 이창호 구단은 반집승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상대방은 바둑을 두면서도 내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창호 구단은 계속 이렇게 두면 결국은 내가 한 집이나 반집으로 이긴다라는 걸 계산을 하면서 바둑을 떠요. 계속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몇 수 앞을 그것도 이제 바둑이 뭐 거의 2시간, 3시간 동안 그걸 갖다가 몇 수를 계속 계산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걸 갖다가 하면서 두터운 바둑이라고 해요. 두터운 바둑. 근데 그 이창호 구단이 최근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은영 구단이 한번 물어봤대요. 너 아까 여기 뒀으면 그냥 불계승이라고 있어요. 그냥 그 기권승 하는 거야. 요 자리 뒀으면 네가 기권승 할 수 있었는데 왜 요 자리 안 뒀냐는 거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그 자리를 둬서 100% 이길 거라고 하면 뒀겠지만 1% 가능성으로 뒤집힐 수도 있는 수기 때문에 안 뒀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인생 한 방이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에이 인생 한 방이지 뭘 그렇게. 근데 인생 한 방 스타일로 사업이나 주식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never lose, 절대 잃지 마라. 잃지 마라를 강조한 부분인데 이창호가 하는 얘기도 내가 화려하게 한 판 이기는 것보다는 요 수를 두면 자기는 확실하게 반집성으로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바둑을 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또 셰익스피어 얘기를 해놨어요. 셰익스피어 얘기가 용기라는 것은 조심성에서 나오는 거지 무모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조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들어가도 돼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작년, 올해 과연 작년 코로나 때 그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를
저는 되게 분석을 많이 했잖아요. 100년 전부터 분석을 다 했잖아요. 스페인 독감 1918년, 19년에 어떻게 됐는지. 가장 심각했다는 스페인 독감부터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09년, 10년 그 신종플루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보고, 왜냐면 무서우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시장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소중한 고객 자금을 투자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2월달 한 달 내내 그 과거의 폭락 사례를 공부했어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부해보고 내린 결론이 무조건 반등이네. 그리고 이번 반등은 전고점이었던 2,600을 돌파하네. 그렇게 용기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창호 구단이 책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놨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부터 이창호 구단이나 조원영 구단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복귀. 바둑에서 복귀라는 게 있어요. 바둑은 기권패를 했던 아니면 반집승으로 이겼던 끝나고 나면 다 끝났는데 다시 아까 내가 여기 악수를 두는 바람에 졌다. 아까 네가 공격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항상 복귀를 해요. 그래서 그 두 고수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패배한 바둑의 복귀는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게 되고 내가 이긴 바둑에 대한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 바둑을 누구든지 내가 실패를 한 걸 다시 되돌아보는 거는 누구도 하기 싫은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은 그렇게 복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하면서 올 한 해 잘했든 못했든 그 복귀해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고수들은 다 복귀해요. 근데 일반 투자가 분들이나 우리 펀드 매니저 전문가라도 올해 뭐 시장을 언더퍼폼 했다든지 성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빨리 올해를 잊어버리고 내년이 왔으면 하지 올해 시장을 복귀를 안 해와요. 그런 측면에서 각 분야의 고수들, 기업인이든 예술인이든 그런 체육인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는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될 거고 우리 연합인포맥스의 시청자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는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책에 보니까 강방천 회장님 언급을 좀 하셨던데 아, 예. 그분도 혹시 만나셨나요? 강 회장님하고 저랑 같이 또 인터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강 회장님은 실제로 돈을 벌어본 고수, 실전 고수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가 이렇게 확 빨려들 수가 있는 게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그 컨텐츠가 와닿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증권방송에 나오는 많은 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내용이 어떨 때는 이제 좀 와닿지 않는 거는 네. 이게 실전 경험에 이런 실전에 써먹기는 좀 뭔가 두리뭉실 애매하다. 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강 회장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액션을 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강 회장님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저도 굉장히 배울 게 많고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되게 연배에 놀랍게 너무 신선한 시각들 항상 끊임없이 또 연구를 하시고 항상 새로운 가설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사실에 입각한 이런 현상들을 그러니까 뇌가 쉬지 않는 느낌? 강방정 회장님. 네. 강 회장님이 굉장한 고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는 뭐 메리츠 증권의 이경수 센터장이 최근에 광고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시장에 끌려다니는 것만큼 피곤한 건 없다고.
왜 시장에 끌려다니냐면요. 내가 시장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니까 공격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를 짠다든지 공격적인 자산 배분은 못하고 그냥 패시브하게 방어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뭘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강 회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시장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거의 시장을 약간 오히려 강 회장님이 시장을 리딩하는 느낌이잖아요. 최근에는 그 해외 주식은 유동원 네. 상무님이 또 엄청 자신이 있으시잖아요. 예. 투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터질 때 터지더라도 내가 자신감 있고 들어갔다가 아 이게 잘못됐을 때 도망 나오거나 손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늘 내가 투자하는 거에 자신이 없이 10번 투자했는데 10번 다 내가 자신 없이 투자하는 거라. 자신 없이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크게 못 먹어요. 네, 왜냐면 자신 없게 투자했으니까 아유 5%가 어디야 10%가 어디야. 그리고 터질 때는 좀 많이 터지게 되고 못 잘라서 네, 자신이 없으니까 아, 마이너스 손해났다가 다시 올라오겠지 막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자신 있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항상 이제 시청자들의 니즈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 주식 방송에서 약간 이렇게 조금 지쳐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약간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인데 예, 이렇게 큰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이제 아 그런 철학은 주식에도 적용이 됩니다라고 제가 예, 매번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일단은 구독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주식에도 비슷한 투자 철학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연결시키는 얘기는 제가 항상 할 거예요. 예, 그래야 이제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 근데 뭐 제가 또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에서도 써놨지만 투자로 돈을 벌어서 그 다음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건데 그 나에 대한 자화상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 자화상을 이창호 구단이라든지 이만기 선수 분이라든지 얘기 들어보면 그 자화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성공해서 이런 삶을 살고 계시군요. 그 얘기까지 끄집어내면 제가 투자의 본질에서 결국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격할 때 공격하고 방어할 때 방어하고 그 원칙들을 각 분야의 고수들은 어떤 식으로 공격할 때 공격하고 방어할 때 하십니까? 그리고 자기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플러스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짓는 컨텐츠로 가면 대한민국 최고의 컨텐츠가 될 거라 생각해요. 그 책에서는 봤는데 부추 된장찌개 같은 단골집 같은 경우는 어디가 좋을까요? 그런 데도 괜찮죠. 예. 식당이 그렇죠. 룸이 없으면 네.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아 여기가 바로 제가 책에서 써놨던 네, 부추 된장집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뭐 식당 사장님 얼굴도 한번 비춰주고 그죠? 네. 약간 백종원의 골목 식당 같은 그런 좋은 효과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 예. 조회수에 요즘 따라서, 요즘 특히나 이제 코로나로 가장 힘들었던 분들이 식당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걸 우리 방송에서 그렇게 식당 가서 예, 해주면 그 식당 다시 분위기도 업시키고 여러 가지로 진짜 꼭 먹고 알 먹고에 참 큰 좋은 효과가 있겠네. 맛있을 것 같아요. 메뉴 이름이 부추 된장찌개. 부추 된장찌개. 허영만 선생님이 뭐 이렇게 찍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보면 그렇죠. 순댓국 잘하는 집 가가지고 막 먹어보면서 막 대표님 요리는 하세요? 요리 잘해요. 잘하는데 거의 안 해요. 옛날에 이제 자취 생활을 그래도 미국에서도 한 3년 하고
서울 와서도 한 1년 했었기 때문에 하면 잘하죠. 가끔 요리하는 컨셉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 제가 아주 가끔 그거는 내후년 일단 나중에 네, 나중에 네. 너무 더워서 이거 좀 벗어야 되겠는데. 네. 본부장님하고 다 같이 강 회장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아 오늘요? 아니면 다 이틀 전에 화요일이에요. 네. 그냥 막 우리가 먹다가 이것저것 궁금한 걸 좀 간단히만 던져도 질문을 던져면 막 엄청난 이야기들이 그렇죠, 쏟아져 흘러나와서 나오죠. 좀 멍하게 듣고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 홍보실 본부장이 하는 얘기가 회장님이 잠을 안 주무신다고 늘 생각하시는 너무 바빠서 뇌가 잠을 잊으셨다고 해야 되나? 하루에 2-3시간 주무신대요. 그 연대. 저도 항상 막 그렇게 지쳐 보이시지가 않아요. 외형적으로. 전문도 거의 안 주무실 것 같은데. 저도 잠이 좀 많이 줄었는데 저는 그 강 회장님 방금 그 잠을 많이 안 주무신다는 게 못 주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못 주무실 수도. 제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제 펀드 운용하다 보면 이제 계속 그렇게 스트레스도 받고 한 5년 전? 6년 전에 불면증이 생겼어요. 2시에 자도 진짜 4시 반에 일을 깨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나처럼 잠 좋아하는 사람도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축구를 어느 정도 미친 듯이 했냐면요. 토요일 날 오전에 교회 축구 4시간 하고 사우나 가서 이제 몸 좀 풀고 오후 3시부터 6시 반까지 그 서초구 상비군 팀이 있어요. 상비군. 그 상비군이 서울시대회나 전국대회 할 때 나가는 거예요. 각 조기 축구팀에서 이제 한 2-3명 차출해가지고 그 40대 상비군으로 뛰면서 그쪽 가니까 이제 거의 80%가 다 선출이에요. 선출. 거기 갔더니 완전히 축린이 된 거예요. 축린이. 야, 거기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거기 가가지고 또 3시간 공차고 하루에 7시간 자니까 우리 아들 친구가 한번 따라왔다가 너네 아빠 미쳤다. 왜냐면 이제 그날 말고 다른 날 이제 횡성 가서 3시간 원정 경기 뛰고 오후에 그 상비군을 가는데 그날은 이제 다른 팀하고 이렇게 매칭하는 날이라서 갔더니 막 젊은 상대가 이제 되게 피지컬도 좋고 딱 20, 30대인 거예요. 아들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아들하고 아들 친구도 이제 축구 선수 출신이 있어가지고 야 너네도 지금 목욕하지 말고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횡성에서 축구 3시간 하고 목욕탕에 넣어놨는데 야 목욕하지 말고 빨리 와라. 옆에서 야 안 간다고 해. 결국 안 왔어요. 그러고 이제 야 너네 아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포지션이 어떻게 되시는 축구 포지션? 그 상비군 할 때는 이제 윙백. 와, 네. 체력이 예. 지금도 윙백 보는데 딱 이제 축구를 아는 사람이지. 이 수비수 4명, 제일 마지막에 4명 중에 이제 양쪽 윙에. 양사이드. 예. 근데 현대 축구가 어떻게 되냐면 모두 지금은 현대 축구가 이 윙백부터 공격이 시작돼. 윙백은 공격하러 올라가야 되고 수비하러 내려와야 되고 두 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없으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끝나고 목욕하고 저녁 먹고 집에 오면 기절이에요. 기절. 기절하고 아침에 6시나 이래 눈 뜰 때까지는 진짜 중간에 뭐 막 이렇게 잠 깨는 것도 없고 잠도 눕자마자 잠들고. 개운하실 것 같아요. 기분이. 강 회장님도 이제 요런 얘기 하면 좀 재밌을 수도 있죠. 네네 그렇죠.